안녕하세요. 루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가 건물 이제 중개와 관련해서 실제 이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법인이 임대를 놓던 상가 건물을 이제 매입을 했는데 부가세 환급을 못 받은 그런 이제 사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도자는 법인입니다. 법인이고 건물은 1층이 근생, 2층이 이제 두 가구로 된 주택이 있고요. 한 가구당 이제 그 전용 면적 8제곱미터 초과하고요. 임대를 놓고 있는데 사실은 이 법인은 매매사업자입니다. 매매사업자인데 이제 뭐 안 팔리면은 잠깐 임대를 놓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매수자는 이거를 사서 이제 그냥 임대사업자를 할 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자를 할 예정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중개하는 중개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법인이 임대를 놓고 있으니까, 임대사업자고 매수자도 이제 임대사업자를 낼 예정이니까, 포괄양수도로 하면 되겠구나. 그대로, 임차인 그대로 승계하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포괄양수도를 생각했고, 그런데 이제 매도자가 법인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그 부가세 받고 세금 계산서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부가세 매수자가 주고 환급 받으면 되겠거니, 이제 요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신고를 다 했더니 나중에 이제 세무서에서 이렇다는 거죠. 매수자 요거는 2층은 주택 임대기 때문에 주택 임대는 이 면적에 관계없이 부가세가 면세이기 때문에 요 주택부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그 통보가 간 거죠. 보통 이제 그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그냥 그 8호제곱미터 초과면 주택 임대도 요것도 부가세가 환급받을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러면 이제 뭐가 맞는 거냐, 이런 경우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그 기초 지식을 먼저 좀 쌓아야 되는데, 부동산 매매업과 관련해서 부가세 관련해서는요. 보통 이제 매매업이라 하면 내가 사서 대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상가 같은 경우는 뭐 지어서 그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은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상가를 이제 매매하는 경우, 상가를 매매한다라고 할 때 상가는 과세겠죠. 그 다음에 토지는 그 면세고요. 부가세가 없고요. 주택을 매매할 때는요. 이때는 이제 면적이 중요합니다. 8호제곱미터 초과면 그 건물 주택 부분은 과세입니다. 과세예요. 요거 매매업의 경우 주택은 그냥 싹 또 면세라고 또 잘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중개사님처럼 임대지만 또 8호제곱미터 초과면 또 과세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이걸 확실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매매는 8호제곱미터 초과면 과세, 8호제곱미터 이하면 면세고요. 당연히 토지는 면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은요, 이 건물 하나하나가 다 상품이죠. 상품이기 때문에 사업 포괄 양도 양수가 안 됩니다. 간혹가다 이제 매매업인데 보니까 포괄량도 양수를 넘긴다고 그러고 부가세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큰일 납니다. 매매업은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양수도지 사업 포괄 양수도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상가 같은 경우는요, 상가분 건물가액에 대해서 내가 신축하거나 매입할 때 들어간 낸 부가세가 있다면 당연히 환급됩니다. 환급되는 대신 나중에 팔 때도 부가세가 있는 것이고요. 10% 건물가액에. 주택의 경우는 내가 만약에 8호제곱미터 초과인 그 주택을 매입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가세는 공제나 환급이 되고, 당연히 나중에 팔 때도 부가세 10%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8호제곱미터 이하라면요, 내가 낸 부가세가 있다면 공제를 못 받고요. 당연히 팔 때도 부가세가 없습니다. 왜? 8호제곱미터 이하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는 대신 환급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업은 요 면적이 중요하고요. 임대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임대업은요, 상가 임대는 당연히 그 최초 취득할 때 당연히 이건 과세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되고요. 환급이 되고 팔 때 부가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업종이 동일하면 포괄양수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는요, 면적에 관계없이 면세입니다. 주택 임대는. 그러다 보니까 8호제곱미터 초과든 이하든 내가 주택 임대를 할 분이라면 내가 낸 부가세가 있으면 환급이 안 되고요. 당연히 팔 때도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업과 임대업을 이제 저희가 지금 배웠는데, 그러면 지금 이 매도자 같은 경우는 매매 사업자거든요. 그렇다면 이 면적이 중요한 거죠. 매매 사업자는 8호제곱미터 초과일 때는 부가세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매매 사업자 이분은요, 근생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있고 주택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돼요. 건물가액 10%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매수자한테 받아야 되겠죠. 받아서 납부하고 세금내서 발행해 주고 싶겠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근데 매수자는 임대사업자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는 면적에 관계없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택임대는 면적에 관계없이 부가세가 공제나 환급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면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 이 매수자의 경우는 부가세는 설사 주더라도 근생 부분은 환급이 되지만 주거 부분은 주택임대를 할 거기 때문에 환급이 안 됩니다. 환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무서 요 답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사님이 이제 가운데서 그 좀 곤란한 거죠. 당연히 이제 다 환급이 될 줄 알았는데 그 2천만 원, 그 주택분에 대한 2천만 원 환급을 못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난리 난 거죠. 그래서 그 실제는 그래서 이제 그 부가세를 주고받는 거래를 했는데 이 상태에서 혹시 그럼 무슨 해결 방안이 없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한번 찾아보면 요 이제 8호제곱미터 지금 초과인데 요거 한번 정확하게 한번 다시 이게 진짜 맞는지 한번 요거 좀 실측해 볼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 측량을 했더니 이제 매수자가 아쉬우니까 매수자가 측량을 해야 되겠죠. 매수자가 측량했더니 만약에 8호제곱미터 이하가 나온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자한테 부탁해서 관련 자료 다 주고, 야 요거 8호제곱미터 이하니까 어차피 매매업이라도 8호제곱미터 이하는 그 부가세가 없으니까 우리가 8호제곱미터 이하라는 서류 줄 테니까 그걸로 경정청구해서 부가세 납부한 거 돌려받아서 나한테 다시 그거 좀 돌려다오, 이렇게 매도자한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 부탁이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왜 좋지 않냐면 이걸 실측해서 8호제곱미터 이하가 나왔다라고 하면요, 이 매도자 그동안 제가 매매업 뭐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8호제곱미터 이하면 부가세를 공제를 못 받았어야 되는데 그동안 요 2층과 관련해서 부가세 공제받은 게 있으면 그걸 또 다 토해내야 돼요. 이 법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냥 이 매수자의 요구에 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법인도 주택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환급받은 것이 있다면 또 다 납부해야 되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 해주려고 할 겁니다. 이 법인에서는요. 그러면 이제 매수자 측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에이 이거 그냥 문제도 많고 골치 아픈데 아유 이거 그냥 빨리 팔아버려야겠다 라고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아니면 이거는 내가 그냥 오래 보유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사업자를 빨리 매매사업자로 정정을 하든지 하셔야겠죠. 그래서 매매사업자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8호제곱미터 초과에 대해서는 이 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환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매매사업자로 만약에 다시 바꿀 수 있다면 매매사업자로 해서 그 세무서에 2천만원 다시 그 환급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걸림돌은 이거죠. 이제 매매사업자를 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나중에 내가 이제 그 이거를 팔 때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이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이 매수자가 나중에 팔 때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의 이제 나는 매수자가 나중에 매도하면 나중에 사는 사람도 만약에 임대사업을 할 거다 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겪었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매도자는 과세사업자고 매수자가 면세사업자 형태의 거래는요, 이 부가세 문제 때문에 거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매도자는 받아서 내고 싶은데 매수자는 줘봐야 환급이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매도자는 과세사업자, 매수자는 지금처럼 어떤 면세, 주택임대처럼 면세 사업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중개사님이나 아니면은 요 당사자가 거래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실무에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중개사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거 상가 거래할 때는 꼭 매도자한테 사업자 등록증 좀 요청하셔서 반드시 좀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런 실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세무사님, 매도자가 매매사업자가 아니라 임대사업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단순하죠. 임대사업자면은 어떻게 돼요? 어차피 요 2층 부분은 그동안 이제 뭐 면세로 신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요 근생에 대해서 부가세 없이 그냥 포괄 양수도로 하면은 되고요. 그게 원칙이죠. 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법인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부가세 받고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싶어요 라고 하면 1층 근생에 대해서 총 매매 금액에서 건물가액 중에 1층에 대한 것만 부가세를 서로 주고 받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납부하고 이쪽은 환급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되겠죠.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